자, 10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의 음악 미학. 요거 지문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쉽게 그냥 휙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제목 연주자의 음악 미학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4페이지 들어가기 전 박스의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 글은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다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피츠너, 베커, 다누저라는 세 명의 이제 그 이론가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들이 음악 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음악 연주에 대한 시각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이론가들에 따라서 다 색깔들을 좀 달리 칠했어요. 일단 첫 번째 피치너라는 사람은 바람직한 연주란 작곡가가 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연주라고 본 반면에, 그쵸? 이 사람은 바람직한 연주는 뭐래? 작곡가가 쓴 그 악보에 그냥 충실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연주가는 약간 뭐인 거예요? 그냥 작곡가가 쓴 악보에 충실한 사람. 그럼 작곡가는 조금 비중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연주가는 약간 꼭두각시처럼 작곡가가 쓴 거 그대로에만 100% 똑같이 재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즉흥 연주론을 내세운 베커라는 사람은 이상적인 음악 연주가 즉흥 연주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연주자가 미완성의 악보를 완성된 음악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연주자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츠너에 비하면 연주자의 위상을 높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음악 연주는 즉흥 연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보 자체는 미완성일 수 있겠지만 그걸 나름대로 연주자가 뭐 하는 거예요? 완성을 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연주자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베커의 주장입니다. 다누저라는 사람은 분석적 해석론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작품 분석의 이론적 측면과 연주의 실제적인 측면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론적인 건가 실제적인 측면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누저는. 자, 그렇다면 1문단부터 볼게요. 서양음악 역사상 음악의 연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이후래요. 당시 사용되었던 연주란 용어는 연사가 원고를 읽듯이 별다른 숙고 없이 문자로 고정된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화하는 거, 연사. 그냥 말 그대로 뭐 읽거나 부르는 사람, 그쵸? 우리가 보통 연사라고 하면은 연서라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사가 원고를 읽듯이 그냥 별다른 숙고 없이, 그냥 숙고라는 거는 뭔가 생각, 심사숙고할 때 그 숙고야. 그러한 생각, 깊은 생각, 곰곰이 생각하는 거 없이 그냥 문자로 고정된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걸 이제 연주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악보를 연주하는 것 뿐인 거야. 자, 이런 관점을 지닌 대표적인 이론가는 독일의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너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작곡가래요. 그는 연주자를 예술작품의 음악적 요구를 표현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정도만 이해를 했어요. 즉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모아야 되는, 표현해야 되는 그냥 의무를 가진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연주란 작곡가가 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모든 기호에서 벗어나는 연주는 작품의 변형을 가져올 뿐이며 연주자가 작품을 변형하는 것은 예술성을 해치는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피츠너의 비판한 요소죠. 그죠? 그에게는 오직 정확성만이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성공한 연주의 조건이 된다. 즉 한마디로 피츠너는 정확성, 그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을 이상적인 연주로 본 피츠너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 문단 가면 이제 다른 주장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음악작품이 작곡가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음악작품이 악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존의 연주론을 비판하는 시각이 대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연주론은 뭐니? 바로 앞에서 누구처럼 이 사람 이름 뭐였지? 피츠너 같은 그러한 연주론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타났어요.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파울 베커인데 그의 연주로는 음악의 근원과 본질을 고려할 때 음악 연주는 즉흥 예술이라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란 본래 순간의 울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음의 순간적인 울림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봤어. 즉 순간의 울림 이걸 중요시 여겼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똑같이 색칠 좀 해놔. 순간의 울림 즉 즉흥적인 거 미리 짜여져 있는 고정적인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존의 연주론을 비판하고 오히려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울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쵸? 그런 이제 연주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상적인 연주를 즉흥 연주로 설정을 하고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재생산적 그 연주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비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생산적 연주는 뭐예요? 괄호친 내용. 그쵸? 악보 자체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걸 연주로 봤던 재생산적 연주. 어쩌면 앞에 나왔던 기존의 연주론 같은 것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파울 베커가 재생산적 연주를 주장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 베커는 악보로 기보된 것 자체는 미완성의 것이고 음악의 반쪽에 불과할 뿐이므로 음악은 연주를 통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쵸? 악보로 기보된 것 자체는 미완성의 것이다. 음악의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음악은 연주를 통해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다. 그럼 한마디로 악보 자체를 어떻게 봤다는 거야? 미완성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게 그거의 역할이 바로 누구? 연주자이고 연주 활동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연주 활동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끄는 작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은 즉흥 연주를 이상적인 연주로 설정하고 재생산적인 연주를 비판한 베커의 이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기존의 그러한 피츠너 같은 그런 주장을 비판했다라는 거. 3문단. 그렇다면 연주가 추구해야 할 즉흥 연주란 무엇일까? 이건 이제 베커의 주장의 연장선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즉흥 연주는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즉흥 연주는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연주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커는 음악이란 미술이나 문화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된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창작품이 청각적으로 재현될 때 완벽하게 존재한다라고 본 것이다. 즉 작곡가가 예술적인 착상을 악보로 기록함으로써 음악의 반이 완성이 되고 이것이 연주자에게 연주될 때 비로소 하나의 예술작품이 완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곡가가 예술적인 생각, 착상으로서 악보를 기록해.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음악의 반이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는 미완성이야. 왜? 연주자가 이번에는 연주를 할 때 그 나머지 반 부분을 뭐 한다는 거야?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작곡가든 연주자든 둘 다 예술작품을 완성해 나가는데 똑같은 비중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피츠넌가 뭔가 그 사람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작곡가가 주가 되고 그 사람이 한 걸 그대로 재현하는 걸로 그쳤잖아. 근데 오히려 얘는 작곡가가 반, 그리고 반은 연주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미완성을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연주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커에게 있어서 진정한 연주란 연주자의 상상력 그리고 작품 해석의 독립이 보장될 때 나오는 즉흥 연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앞전에 피츠너 같은 사람이 주장했을 때만 해도 이 연주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 왜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악보, 작곡가가 연출한 거 그대로를 이제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제 베커의 주장은 오히려 연주자들도 반을 완성할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들의 상상력, 작품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로써 연주자는 단순히 작곡가 또는 작품과 청중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는 어쩌면 작곡가와 청중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 작곡가가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연주하는 사람에 불과했었죠.
이전의 이론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땐. 하지만 베커는 작곡가와 대등한 위상을 갖는 창조자의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쵸? 대등한 위치라는 거야. 왜? 반반씩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베커의 연주로는 연주자가 작곡가의 종속자로서 작품의 재생산을 목표로 삼는 역할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작곡가의 종속자 개념으로서 작품의 재생산을 목표로 삼는 역할, 그대로 이제 재생산하는 역할이었다면 그거에서 벗어나서 베커가 말하는 이 작곡가는 이 베커가 말하는 연주로는 뭐예요? 작곡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 연주자가 자신의 개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커의 주장이었어요. 오히려 연주자의 상상력, 즉흥 연주를 강조하면서 연주자의 위상을 작곡가와 비슷하게 반반씩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연주자의 위상을 이전보다는 높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연주자에만 막 치우쳐져 있다는 건 또 아닌 거야. 기존에 워낙 이제 작곡가에 대한 그러한 위상이 높았다면은 그 비중을 비슷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연주자에게. 마지막 자문다. 음악학자 다누저라는 사람은 분석적, 세 번째 이제 이론가죠. 분석적 해석론을 주장했어요. 개념을 통해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작품 연주의 실제적인 측면을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는 분석이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는 작업도 해석이며 작품을 음향학적으로 재현하는 연주 작업도 해석이라고 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작품의 구성, 내용, 이해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연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해석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말 자체에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에 이론적인 것과 연주, 실제적인 측면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해석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적 해석론에서 해석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뉘지만 이 두 분야는 서로 어떻다?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한 작품을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은 연주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연주의 경험은 작품의 이론적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서로 상호작용적인 그러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통적 연주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그쵸? 분석적 해석론은 이것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연주론과는 다르게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주로는 개별 작품을 논하기보다 뒤에 게 중요하죠.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분석적 해석론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전통적인 건 개별 작품을 논하는 건 아니야. 분석적 해석론은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모색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대비되는 그러한 전통적인 연주론, 분석적 해석론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문단은 다누저의 분석적 해석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제, 음악 연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인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멘토들이 요 사진을 넣어줬어, 선생님한테.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 피치너, 연주와 연주자에 대해서 연주는 별다른 숙고 없이 객관적으로 소리화하는 것이다. 고정된 악보를 있는 그대로 치는 거라고 봤고, 연주자는 그러한 의무를 그냥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요때만 해도 연주자의 위상이 높지는 않았죠. 그냥 작곡가 거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격이라고 보게 된 거고요. 그쵸? 파울 베커는 이상적인 연주는 즉흥 연주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즉흥 연주라는 건 아예 악보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악보는 어쩌면 작곡가가 나름대로 이제 미완성,
이제 부분적으로 완성을 한 거고, 그것을 이제 연주자가 그 나머지 반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연주 자체를. 그래서 재생산적인 연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피츠너가 주장한 것 같은 그러한 악보 자체를 그냥 재생산하는 그런 차원의 연주를 강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연주자는 작곡가와 어떤 대등한 위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은 작곡가의 목, 반은 이제 연주자의 몫으로서 대등한 관계로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우저는 분석적 해석론을 통해서 해석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연결을 해서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악 연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가들의 견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이론가들의 견해의 차이, 요걸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러한 이론가들이 내세운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비문학 꼭 여러분들 동영상 잘 들으셨으니까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길 바랄게요. 안녕.